오늘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우조선해양 작년 매출액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22년 12월에 5조 1000억 정도 있습니다. 물론 이 매출액이 작은 것도 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이렇게까지 낮게 나온 것은 충당금을 쌓은 것이 영향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. 작년에 이제 후판 가격 같은 것들이 이제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많이 반영을 했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후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거나 하게 된다면은 이 충당금을 쌓았던 것이 산입되기 때문에 이 이익 증가에는 더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. 지금 조선소 입장에서는 지금 수주가 사실은 문제가 아닙니다. 지금은 수주보다도 오히려 물량 증가에 따른 생산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려고 하는데 이 인력들이 이 건설이라든지 이 플랜트 쪽으로 많이 빠져버렸고 이 조선 쪽으로 지금 다시 돌아오지 않아서 이 인력 문제가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. 저도 최근에 이제 부산 쪽의 지인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도 이 지금 하청 업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에 주 7일 일할 정도로 지금 물량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이 인력 부족 현상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쪽 태국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즈벡까지 이쪽으로 이제 인력을 구할 수 있는 곳은 모두 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많이 들렸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선은 더 이상 수주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. 앞으로 얼마만큼 이 매출을 쳐낼 수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. 그것을 반영해서 주가도 올 초에 대비해서 거의 30% 가까이 상승하는 기염을 토해줬습니다. 물론 단기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겠지만은 올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는 좋을 수밖에 없는 국면이다 라는 것입니다.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출 목표를 9.4조 원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설정했습니다. 물론 예전에 그 대우조선해양이 잘 나갈 때는 연간으로 13조 원, 14조 원 정도 이제 연간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지만은 작년에 5조 원 정도 매출을 했는데 9.4조 원이면 거의 100% 그 물량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만큼 지금 수주량은 넘쳐나고 분석 업체에서 이제 컨센서스로 내놓은 것도 20% 초과하는 지금 수준입니다. 물론 이 9.4조 원의 매출 목표를 100% 달성하기는 불가능하지만은 90%만 달성하더라도 대략 8조 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. 그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은 이제 대우조선해양은 매출액 대략 이 7조 원 정도가 이제 손익분기점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7조 원을 이제 초과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익률이 급격하게 늘어납니다. 예전에는 그 단순히 이제 수주 물량만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저가 수주를 많이 했지만은 지금 상황은 수주 물량이 3, 4년 가량 쌓여 있고 현재 도크도 다 찼기 때문에 이 선별 수주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 물량을 쳐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대우조선해양의 이 주가 목표치는 더 이렇게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. 특히 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하나가 인수했기 때문에 예전처럼 단순 수주를 목표로 달리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. 반드시 수익성이 기반이 된 수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우조선해양이 매출이 늘면 늘수록 이제 이익도 함께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. 특히 작년에 이 수주한 물량 중에서 이 LNG선이라든지 이런 고부가 가치선의 비중이 굉장히 높고 제품 믹스가 개선된 만큼 향후에는 이 매출과 이익의 이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는 국면입니다. 자, 대우조선해양의 2003년부터 2021년까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한번 살펴보면은 2003년도에는 이제 4조 정도만 해서도 이익이 크게 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. 대략 한 10% 정도의 이익이 발생했죠. 하지만 2007년도에 오면은 7조 8천억 정도 해야
2,600억의 이익이 발생했습니다. 그 이유는 이 사이에 이 캐파를 증설했기 때문인데요. 이 캐파를 증설한 만큼 지금 현재의 그 이익이 발생하려면은 고정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최소 7조 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해야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. 8조 했을 때도 이익이 발생했었지만 이익이 조금 더 늘어나는 모습 보여주죠. 대략적으로 7조 원, 그리고 최대로 했을 때 연간 13조 원, 14조 원까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. 지금 현재 도크가 다 찾는 만큼 이 향후에도 매출이 10조 원 이상을 능가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특히 더군다나 지금 친환경 이슈라든지 이 LNG 이슈가 이제 강하게 이제 작용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장기간에 걸친 이 수주량의 증가는 막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10조, 11조, 12조까지 매출이 늘어난다고 가정했을 시에 대략 한 10조 정도 내외가 됐을 때 영업이익률이 한 10% 가까이 잡히기 때문에 이 11조, 12조 원까지 가게 된다라면은 영업이익률이 한 15% 이상까지도 발생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12조 원 매출했을 때 영업이익이 대략 한 2조 원 가까이 나타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식시장에서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받을지 한번 예측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. 올해 조선주는 전반적으로 이제 턴어라운드가 이제 예상되는데, 올해가 이제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영업이익이 올 한 해 전체적으로 100% 반영된다라고는 보기 힘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올해 대략 2,2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달성한다고 보여집니다. 이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한 5% 이내의 영업이익률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영업이익률이 온전히 다 반영되기 때문에 10%를 충분히 넘어가는 이익률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렇게 영업이익이 높아지는 이유로서는 계속되는 고가 수주입니다. 특히 최근에 이 친환경을 문제로 이제 배의 선박에 이제 듀얼 엔진을 장착한 선박을 이 수주량이 늘어나게 되고, 이러한 선박들은 성가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. 또한 최근에 이제 클락슨 이제 신조 성가 지수만 보더라도 지금 수주량이 풀로 찾고 빈 도크가 없기 때문에 웃돈을 주지 않고서는 지금 수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. 선박을 이제 제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신조 성가 지수도 계속 고공행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또한 반면에 이제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보다는 국내 쪽에 수주가 90% 이상 몰린 만큼 향후에 제품 믹스 개선을 통한 이익률 증가도 기대해 볼만 합니다. 올해 조선주 한번 기대해 볼만 합니다. 감사합니다.